존경하는 4만 6천여 기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및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엄서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 질의입니다. 먼저 질의 시정 질문에 앞서 계룡시 자원봉사단체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용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음식물 낭비와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로 이웃과 음식 나눔을 통한 먹거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먹거리 공유제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반찬 나눔을 목적으로 공유냉장고를 일명 우체통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계룡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독거 노인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 반찬 나눔 봉사를 꾸준히 운영하였지만 우리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재 봉사단체에서 반찬 나눔을 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 자원봉사단체는 지속적으로 반찬 나눔과 도시락 배달을 통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계속해서 봉사를 진행하셨습니다. 2023년 행정상감사 때 동료 의원께서 자원봉사단체의 열악한 환경 속에 반찬 나눔 봉사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공유주방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게 작년 6월입니다. 그런데 행정상감사가 끝나자마자 8월에 진행된 2023년 2회 추경의 바로 예산이 개정되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2개월 만에 신규 사업이 급조되어 예산도 소환되는 행정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 설치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7,390만 원을 신규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장님, 공유주방 관련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 관련 부서의 보고를 어떻게 들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사업이 삭감된 사유는 공유재산을 확보하거나 임대보다는 공공장소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공유주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주방 추진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반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셨다면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아실 거라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을 추진하고자 올해 2월 2차 간담회 공유주방 및 의료급식소 설치에 4억 2,910만 원으로 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의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만약 의료급식소까지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2층까지 확보해서 추진하면 모를까 공간적으로 너무 협소하다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열정까지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러한 의견에 마치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이상한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의료급식소는 가족 돌봄과에서 공유주방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 돌봄과 사업으로 엄담한 경로식당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은 2023년 2회 추경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 설치 공사 7,390만 원으로 추진하려다가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과
사업을 추진하는 필요한 추진 근거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시장님은 의회를 나쁜 기관으로 만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공유주방을 추진하십시오. 그러나 임대가 아닌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추진하십시오. 의회가 요구하는 건 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임대를 통한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본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구역으로 주정차가 되지 않으며 무료 급식소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왜 우리 시장님 특정 장소를 고집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누구나 그 장소를 보면 무료 급식소 장소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확보에 대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건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엄사면은 계룡 장로교에서 주중 이틀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에서 1인 300인분 식사와 주 1회 250인분의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1회 추경에 고동이 불패한 노인들 대상으로 식사 배달 사업 대상자를 주 1회 500인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만약 무료급 식소를 추진하시고자 한다면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엄사 3경로당과 옆에 있는 경작지 일부를 매입하여 무료 급식소로 활용하십시오. 현재 경로당은 노인회소의 건물로 매입을 통해 무료 급식소로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의 추진에 있어 관내 봉사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로식당 또는 공유주방의 추진 필요성과 장소와 관련해서 관내 봉사단체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봉사단체가 반대하는 현재 장소를 추진하기보다 계룡 장로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급식소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우리 계룡 장로교회 예산 2,500만 원 지원하고 있기에 교회 관계자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통한 무료급식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다른 대안으로 계룡 성당과의 성당과도 협의해 보십시오. 매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보다 훨씬 효율성 있고 접근성 및 많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장소는 아닙니다.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시장님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유주방이나 무료급식소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복합문화센터도 구축 중에 있기에 여기에 입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통합사무실 신축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곳에 공유주방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회가 반대하면 명칭만 수정해서 반대하기 어려운 사업을 제안하는 꼼수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를 위한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계획과 공유 재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특정인을 위하거나 특정 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과 공무원의 관점이 아닌 봉사단체나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공유 주방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료급식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계획과 특정을 위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 아닌 시민과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세척기 지원 사업 질의. 시장님,
시장님이 제안한 공약 사업은 6치권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지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선심성이고 낭비성이 있는 공약은 시민들에게 설득하여 철회를 하든 변경을 하든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중 경로당 식기세척기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선심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가사활동을 분담시키고 여가활동 증진을 위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 안타까운 건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으로 전에 시비가 발행되었습니다.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혈세로 식기세척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장이 공약이기에 계룡시 반대 49 경로당에 식기세척기를 지원하고 2023년 1회 추경 예산으로 6천만 원을 계산하고 한 대당 약 130만 원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식기세척기가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물품 지원에 대한 관리는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경로당 식기세척기 등 지원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금암동과 두마면, 항안리, 도곡리 일부 경로당을 방문하여 식기세척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지 어르신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답은 이걸 왜 설치했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박스가 개봉되지 않은 채 보관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하고 세척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진화하면서 나온 좋은 제품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에게 과연 필요한 제품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대 과학 발달이 젊은 세대들에게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함도 따릅니다. 예를 들면 무인 주문 키오스크 시스템 동안 음식 주문이 그렇습니다. 막상 본 의원도 키오스크를 통한 음식을 주문할 경우 많이 당황했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용을 하였습니다. 좋은 제품을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사용 방법이 어렵다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무용지물입니다. 경로당에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는 했겠지만 어르신들이 제대로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추진했으면 제대로 관리도 하시기 바랍니다. 식기세척기 본연의 목적은 그릇을 세척하는 게 목적이지 보관하는 찬장이 아닙니다. 시장님,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추진하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심성이고 활용할 수 없는 공약을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기보다 제대로 검증을 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돈을 얻어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추진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십시오. 이번 식기세척기처럼 밀어붙인 사업 추진은 이제 제마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향적산에 벚꽃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축제를 보면 항안리 벚꽃나들이로 해서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도 아닌 재단 예산으로 급조해서 편성하여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벚꽃 개화 시기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벚꽃 없는 벚꽃 축제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향적산 벚꽃나들이는 계획 없는 준비 안 된 즉흥적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계룡산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2023년 공연, 체험, 순환열차 및
물품 제작비 5천만 원, 시설물 입찰 2천만 원, 공간 조명 등 정지시설 6천만 원, 인력 운영 예산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체 예산 중에 연예인 공연 예산을 8,800만 원, 경관 조명 설치에 2,200만 원, 그 외 물품 입찰, 화장실 입찰 등 예산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작년과 금년 진행된 계룡 향적산 봄맞이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행사는 복구 없는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예산 낭비성 축제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 예산 약 3천만 원 중 초청 가수 예산을 8,800만 원, 38.3%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봄꽃 축제 또는 벚꽃 축제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우리도 봄꽃 축제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도 벚꽃 개화식가 늦어지자 전국 지자체들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인근 대전 동구도 대청호 벚꽃 축제를 진행하면서 9만 명이 방문을 하였는데 이는 전년에 6만 명이 방문했다는 언론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는 구청 공무원들이 대전역 앞에서 손 피켓을 들고 1인 홍보를 하며 그나마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대청호라는 브랜드의 넓은 호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강원 석소시도 영남호 벚꽃 축제를 살리고자 소셜미디어에 죽을자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문구를 걸었고 3월 31일 예정했던 축제를 4월 6일, 7일 한 번 더 진행을 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계룡시도 영남호 벚꽃 축제처럼 일주 연장하여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올해로 끝날까요? 아닐 겁니다. 매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거라서 예상합니다. 시장님, 향적산은 우리 계룡시 명산이며 대표 관광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축제를 하는 게 맞는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룡시 홍보를 위해서 축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차별성도 없고 관광객도 방문하지 않는 축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성과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축제를 하고 싶으시다면 계룡을 위한 계룡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해서 진짜 와보고 싶어 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해 보십시오. 올해 논산 딸기 축제장 가봤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축제를 하지 못한 걸까라고 한숨을 쉬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부탁드립니다. 축제도 축제다운 축제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축제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렵다면 우리 구만한 축제 더 신경 쓰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카덱스까지 유치하셨으니 이와 같은 축제를 기획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향적산 경관 조명 왜 설치하셨습니까? 2023년 향적산 벚꽃 축제를 위해서 예산 2억 5천만 원 투자해 경관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계룡 시민들은 경관 조명 설치보다는 어르신들이 낮에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 젊은 청년들, 가정주부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장님이 공약이기에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금번 1회 추경 두개천 농서촌에 또다시 경관 조명을 하겠다고 예산을 신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개천 남성교 측면에 미디어 글라스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농서천 산청대에 또다시 경관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계룡시 경관 조명은 다른 도시에 비춰봐도 결코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특히 농서천 이미 경관 조명이 아름다운 지역임에 불구하고 또다시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시민 혈세를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마구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부개천은 우리 계룡시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현재 시민안전과에서 부개천 개발을 위해 하청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관 조명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경관 조명을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관 조명을 모든 부서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에서는 방학리와 괴목정에, 시민안전과에서는 부개천과 농수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생태도시 대표도시라고 할 수 있는 전의 국가정원을 보면 너무 부러워서 우리도 이런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천은 도시 특성상 국가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한적산 벚꽃거리 조명 설치 공사 2억 5천을 추진 완료하였는데 이는 빛과 꽃의 정원도시를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지, 경관 조명 및 정원도시 사업 추진에 경제성이 있는지와 관광객 유입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는 목적도 없이 공약이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3년 8월 11일 의원 간담회에서 국가정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국가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안전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곧장 금암동 보수장에 정류장에 설치하겠다고 검토를 했는데 이 역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세태산 공원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합니다.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왕년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화교차로의 사계절 특성을 반영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금암동이라는 6.25 전쟁 참전고 상징 테마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농수천에는 예술로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농수천 정말 아름다운 산책로입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즉흥적인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이제 그만 펼치시고 시민을 위하여 정말 시민들을 원하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급식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분들의 의견 청취하고 식기 세척기를 설치하였으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겁니다. 빛과 꽃의 정원도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립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시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4만 6천여 명의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만족하고 인정하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에 대한 질문 중 첫 번째, 2023년 전액 삭감된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 설치공사 사업과의 차이점. 두 번째,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의 필요성, 추진 근거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룡시 자원봉사센터 공유주방 설치공사 사업과의 차이점으로는 공유주방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15개 자원봉사 단체가 반찬 나눔 봉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공유 공간을 조성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했던 사안입니다.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은 저소득 및 결식우려 노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노인들께서 서로 만나 소통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식당 미운영 시간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주방 공간으로 개방해서 예산 및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위생적인 취사 공간을 확보해서 결식우려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단체의 저소득층
반찬 봉사를 독려해서 저소득층 발굴 및 경로식당 지원 한계를 극복하는 등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서로의 밀비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자 합니다. 엄사면 경로식당 설치 사업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계룡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의해서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 노인들에게 역량을 공급하고 사회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도 3,569명에서 2024년도 3월 현재 6,625명으로 10년간 3,056명이 증가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시 1,380명 중 노인 인구가 565명으로 약 4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의 증가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저소득층 노인은 영양 섭취 부족 및 사회적 고립에 취약하며 가족 기능 약화로 인해서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 반해 코로나 이전에 관내 3개소에서 운영했던 경로식당은 2개소로 축소되었으며 관내 요리, 조리 인력과 환경을 갖춘 기관 단체가 부족하고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 보조 사업으로 경로식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엄사면 계룡장로교에서 현재 운영 중인 경로식당은 주 2회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일일 평균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사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1,397명과 저소득 노인 452명을 매일 수용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의 발굴, 식사 또는 반찬 지원을 위해서 조속히 쾌적하고 안정적인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경로식당 또는 공유주방의 추진 필요성과 장소와 관련해서 관내 봉사단체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개 반찬 봉사단체 대표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파악한 바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4개 단체는 공공건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정지가 노인층과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고 또한 1층이어서 인근 결식 우려 노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지였던 엄사리 2조 돌구이 맞은편 40평 건물은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이 체결되었고 엄사리 소망교회 옆 건물은 삼진아파트 등 노인 및 저소득층과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물이 너무 낡아서 더 많은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당장에 공공 건물에서 시작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식 우려 노인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사와 반찬 지원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향후 엄사면 노인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신축 등 공공 건물을 마련할 때까지는 식사와 반찬 봉사를 좀 더 가깝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자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한 끼의 가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될 때 하자고 차일피일 수만은 없는 당장이라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경로식당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공감하여 근본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어렵고 고단한 우리 주변 이웃들과
주변에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 끼의 식사로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시의 구성원으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을 잘 아껴서 사용해서 우리 시민들, 특히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루빨리 경무식당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경로당 식기세척기 등 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늘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가까이 위치한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해서 여가를 즐기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소통하며 삶의 활력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 식사 후 급식 지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식기를 세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어르신들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개인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경로당 이용률 저하의 요인으로도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내 식기 세척 도입을 통해서 급식 지원 부담 경감, 위생관리 강화 등 식사 환경을 개선해서 경로당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어르신들이 기계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식기세척기를 편리하게 이용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기계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계 사용법 교육 및 알기 쉬운 매뉴얼을 제작 배부해서 식기세척기와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해 주신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매년 도민 삶의 질과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경제문화 건강을 포함해서 매년 충남 사회지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기준해서 충남에서 계룡시의 위상은 삶의 만족도, 소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잘 사는 도시, 치안 및 생활 안전이 가장 높은 안전한 도시, 흡연율, 음주율이 가장 낮은 관광 도시 등 유의미한 결과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계룡시 관광 활성화 및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무엇인지 설문을 결과 시민 1179명의 답변 중 52%가 계룡시 특성에 맞는 축제 개발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관광 활성화 및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서 향적산과 같이 숨겨진 계룡의 명소를 알리고 우리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을 위해 작년부터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113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만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문화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축제를 통한 기대 효과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내 소비 증가, 지역 이미지 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축제 관계자뿐 아니라 우리 주민과 방문객 모두 큰 관심과 참여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제1회 봄나들이 행사는 지역 예술인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제2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예술인을 초청해서 관내 관람객의 니즈까지 고려해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사 기간 중 작년 대비 많은 방문객이 봄꽃을 즐기러 찾아오셨고 초청 가수 등의 공연에 많은 관람객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대해서는 지출, 소득, 부가가치 고용 등 다양한 산출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축제와 시민들의 행복에 대한 가치는
단순히 그러한 산술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그와 같이 창조와 이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봄나들이 행사는 주민 화합과 지역 활성화, 계룡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 생활 향유 등 가치 창조와 장기적인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수출액이 가전 제품을 추구하는 것처럼 문화 경제적 효과는 무형의 장기적 경제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에 따라 소비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등 수요와 투자가 선순환을 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봄나들이 행사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얻은 것이 가장 큰 보람과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예술인 참여 확대와 체험거리 발굴 확대, 화장실 추가 설치, 차량 주차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봄나들이 행사가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5번째 향적산 벚꽃거리 조명 설치 공사 관련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성 여부, 경관 조명 및 정원도시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성 및 관광객 유입 효과 등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향적산 벚꽃거리 조명 설치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 구간은 엄사중학교에서 향한리 회전교차로의 약 1km 구간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구간에 대해서 경관 조명 설치를 계획하면서 사업비를 산출해 본 결과 약 5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1차, 2차 단계별 사업으로 나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금년에 1차 사업에서 약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관 조명은 사업 구간의 거리, 주변 조건과 사업 방식에 따라서 소유 예산과 사업 효과 등에서 큰 편차가 있어서 부득이 일부 구간부터 단계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벚꽃길 경관 조명과 빛과 꽃의 정원도시 사업의 연계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벚꽃길 경관 조명 및 빛과 꽃의 정원도시 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과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세부적인 사업 위치, 내용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빛의 도시 완성이라는 최종 목표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관 조명 및 정원도시 조성 사업은 우리 계룡시민만의 산림휴양 자원을 활용한 도시 정원을 통해서 마음이 행복한 스트레스 제로 치유 정원도시 계룡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살고 싶은, 걷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계룡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계룡시민만의 독특한 정원도시 이미지 창출 및 각 테마 정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원 해설사 및 관리인원 수요에 따른 주민 일자리 창출과 계룡시 대표 축제인 계룡 군문화축제와 연계한 지속적인 관광회관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산책로와 도심을 빛과 꽃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드리는 동시에 환경과 생태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람객 유입 증가 등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로 경청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장님께서 평소 시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주신 중요한
보게 되는 만큼 앞으로 저를 포함한 집행부전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서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무리급식 공유주방 그 건물에 특혜 주려고 한다는 의혹이, 합리적인 의혹이, 의심이 있거든요. 이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주차 문제, 더 많은 식수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지시를 해서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상에 세 가지 저희도 검토를 했던 접근성 문제 그런 것들을 했고요. 주차장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더 했어요. 좋은 여건의 장소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상징 아파트가 밀집 지역이잖아요. 밀집 지역이고 비사벌에서도 올라오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를 지금 선택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좀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 그 장소에 대해서 봉사자들 아까 시범계단체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물어보셨는지 아시? 우리 부회장께서도 다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 관계 부서를 통해서 그 확인을 해서 15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가 공유시설, 공유재산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전복사 센터장에게 센터장이 사무국장에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현재 전화해서 상황 좀 물어봐라. 근데 정확한 상황을 얘기를 안 하시고 공유주방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얘기를 했던 분들은 공유주방을 하되 전체적으로 공유시설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거점센터, 그 지금 금암동에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희망나눔 봉사단이 지금 같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공유주방 문제는 우리가 작년부터 15개 단체를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한 내용도 있지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조사한 내용 정확하게 한번 저한테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한번 더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여성 단체를 통해서 15개 단체를 다 제가 일일이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공유장이 필요하다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의장님 저도 공감하시죠? 공감합니다. 그래서 공유주방 무료급식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도 여러 군데를 그러면은 공유 재산 획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 그 엄사면에 복지관 실시 설계 용역을 하겠다 해서 참 너무 기뻤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 복합문화회관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그 용적률이 몇 프로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용적률이 좀 그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몇 프로나 돼요? 제가 알기로 68% 정도로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치상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 공모에 맞게 그렇지. 사업을 해야 되고 네. 그 완성을 했을 때는 우리가 추가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 좀 네, 부탁드리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농촌기술센터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지금 저쪽에 엄사 쪽에 공유시 지금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엄사면 지소 아주 엄사면 친구한 지소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나름대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던 계룡의 복합문화센터는 저희들이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유주방을 하기에는 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65세 관내 어르신들이 한 6,600명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온수화만에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당위성은
우리 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정합니다. 네.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제 주장은 이게 이렇게 시급한 일이냐. 대안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그 시급성에 대한 문제는 예, 얼마든지 저희가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보강해서도 결식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올해 4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 나온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고 뭐라고 나왔어요? 그 자료가? 4월 20일 정도준 보건복지에서 나온 자료는 양복비, 부식비, 인력까지도 지원해서 경로당별로 하는 거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다시피 이 정부 정책, 복지 정책이 정부에서 100% 예산을 지원을 하잖아요. 100%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공유주방하고 무료급식소 하면서 그거를 우리 예산으로 해야지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정부의 중앙정부에서 그러면은 제 말씀은 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전에 경로당이나 장로교회나 우리 엄자리 성당이나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사 삼리 경로당 한번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어떻습니까? 좁아요. 거기 좁고. 그래서 제 의견은 엄사 삼리 경로당을 가보셨으면 그 옆에 나대지기도 있고 이제 전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매입 의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뜻으로 지금 우리 부장님 질문하신지 좀 뜻을 알겠는데요. 이 시급성이 왜 이렇게 시급하게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4월 20일 날 복지부가 발표했던 그런 이제 정부 시책도 있지만 제가 요즘 우리 40개 경로당을 다 방문하는 걸 좀 부장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실제 우리가 급식비나 그러니까 부식비나 양복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로. 근데 공공근로도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자연그룹도 가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니어 그룹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 특히 지난번에 우리 연초에 우리 의장님하고도 삼진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그게 994세대예요. 그 다음에 11평 이하가 지금 554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 554세대는 100% 1인 가구로 봐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장님하고 지금 의장님하고 저희 2번 갔고 또 제가 별도 2번 가서 네이버를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삼진 아파트는 그런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엄사지구로 하면서 거기서 가장 가까운 것이 거기로 받고 그 지역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계룡장로교회는 월목 하지 않습니까? 화목인데 한 150에서 200명 정도를 하고 있고 거기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계룡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 없이 전에 자원봉사에서 한 10명 정도 하잖아요. 신앙심으로 해서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도 신앙심으로 봉사하신 분들한테 더 이상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거를 우리 복지관 운영하듯이 위탁하듯이 할 수도 있나 한번 여쭤보셨나요? 그런 것들을 어떤 답을 받으셨어요? 어렵다는 답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며칠 전에 통화를 또 해봤습니다.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부장님한테 말씀한 내용하고 저희하고 한 내용이 좀 상이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더 이상 거기는 어렵다고 봤고 성원 아파트도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쭉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 한 어르신들 한 노인정에 경로당에 오신 분들 한 100여 분 정도 돼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등록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죠. 예, 그래서 여기 경로식당은 어찌 보면 경로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의 애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물론 이제
입회비라든지 물론 그것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벽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노인지회 김성태 지회는 계속 저희도 논의를 합니다만 6,600여 분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2,000명도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태. 그래서 경로당을 통해 우리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시책으로 하는 주 5회 이것은 한다는 것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로당을 저희는 운영하지 않는 일단은 그렇게 시급하시면은 우리가 인력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경로 식당을 경로당에서 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도 이렇게 시급하게 임차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복지를 하려면은 임대건물이 한 우리 공유재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는 충분히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공유 재산이 저희들이 확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이게 우리 혈세를 시민들이 혈세를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의회 승인을 득해서 쓰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유재산 확보하겠다면 의원님들 다 저쪽으로 동의하십니다. 그 공유 재산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회계과나 관련 부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입 또는 그걸 국가에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유 재산을 확보를 해서 하기까지는 너무 장기적인 소요됐다. 그래하고 복지관 지금 엄사 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이제 올렸으면은 사실은 저는 서두르면 2, 3년이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게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만치 노력해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 대체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이제 성당이나 장로교회나 우리 삼지 경로당이나 하고 삼리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고요. 충분히 말씀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한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드릴 거고 지금 우리가 부의장님이나 저나 같은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시민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적인 인사를 식사 한번 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근대화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보릿고개를 겪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 때도 어려서 배고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감자 고구마로 배 채웠던 시절입니다. 그럼 우리 그런 이제 대중가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정말 한 끼가 필요하고 특히 지난번에는 우리 삼진 아파트에서 고독사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해 볼 때 그쪽 분야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조금 더 두텁게 그럼요. 당연히 우리 그래서 지역에서 고독사가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2, 3년을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지금 이제 오히려 급하게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보강하면은 충분히 고독사도 더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두세 번 다니면서 그런 의견을 수렴했을 때도 그분들 하시는 말 대부분의 말씀은 지금 대부분이 라면 한 끼 끓여 먹고 찬밥에 밥 말아서 김치 한 걸 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한 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고독사가 나오는 것은 우리 코로나 때에 배고픔보다도 더 힘든 것이 고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또 우리 의장님하고 저희들 방문을 했을 때 그들이 저희들이 그런 수용을 했고 저는 이제 우리 똑같이 선출직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이윤 사업을 30% 하지만 나머지 70% 이상은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시장님 알겠고요. 아까 그래서 약속하신 부분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자리가 있고 더 많은 급식
우리 인원을 뒤로 갈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적극 검토하라고 충분히 우리 말씀하시는데요. 얘기하시는 충분히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는데 분명히 또, 믿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더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네. 묻겠습니다. 그 2022년도에 물론 우리 의회도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22년도 본 예산에 감정평가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감정평가. 감정료가. 네. 그 솔직히 걸리지 못한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집행이 됐어요. 감정평가가 2023년에 하필이면 그 건물로 감정평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정평가 요것은 이제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2022년도 7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해서 민주당 발령이 들어왔을 텐데 이것이 감정평가가 들어간 것은 그게 아니고요. 본 예산에 예산이 세워졌고 2022년도 말에요. 2023년도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감정평가를 해갖고 감정평가비가 지출이 됐어요. 800만 원이라는 돈이요. 왜 감정평가 하셨어요? 감정평가한 이유는 이제 그거 사항은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2022년도 제가 취임해서 7월 달인데 그때 우리가 시니어 클럽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니어 클럽이 우리 시하고 위스탑 협약서를 맺었어요. 그 부분은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이제 공유재산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제12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법 제10조의 2 및 0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회계년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안은 통과됐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동의 얻었습니까?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 됐을 경우를 상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의회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던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이게 같이 연결이 그 됐습니다.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저희 예산이 집행될 때는 감정평가를 주고 예산이 집행될 때는 그 건물을 살려고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입하려고 집행한 거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말씀드릴 사항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감정평가가 됐다는 것은 집행부 저부터 집행부의 그 실책이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그 감정평가를 했던 이유는 시니어 클럽이 원래 시설과 인력을 갖고 오도록 돼 있어요. 거기 협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시설을 시니어 클럽에서 그렇죠. 네. 가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네. 감정 평가를 했나 그 의문이 저는 더 큰 겁니다. 예.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 의구심을 가진 그러고 그해 2차 추경에서 공유주방으로 그 건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 공유주방 건물이 의회에서 부결되고 나니까 이번 1차 추경에
무료 급식소로 또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게 처음에 그쪽으로 거부를 우리가 매입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시니어 클럽이 이게 처음에는 우리 개근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거기하고의 계약 문제 때문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건물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왜 동의를 얻으셨어야지? 그렇죠. 왜 네. 동의를 안 얻으셨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저도 그러면 지금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돼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저도 들어와서 업무 파악을 하는 와중에 위스탁 협약서를 정확히 보니까 시설과 인력을 갖고도록 돼 있어요. 기관에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그래 저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게 중단이 된 겁니다. 그 계획이. 그럼 이것은 800만 원 누가 책임지죠? 이것은 이게 제가 뭐 이제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는 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시토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민선 7기부터 넘은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럼 사항이 이게 잘못된 상황 같았으면은 결제가 안 나갔어야죠. 그거는 제가 시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집행되는 이런 부분도 뭐 저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거나 시장님한테 해가 가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시민의 혈세 800만 원 돈이 누수가 잡잖아요. 그죠? 알 건 시민도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우리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지도 감독 못한 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 게 이거 뭐야? 감정평가를 하고 거기에 공유주방이 또 들어갔다가 삭감되니까 무료 경로식당으로 또 올라와? 부장님께서 충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라는 말씀. 저뿐이 아닐 겁니다. 우리 개농시 처음에 감정평가를 추진했던 그 내용하고 이 사안은 별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감정평가 시기가 언제냐면요. (2023년 2월 23일자로) 평가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평가가 들어간 거예요. 예산 통과되자마자.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는 시니어 클럽과 관련된 시설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지도 감독 못한 이제 저도 잘 그걸 확인 못해서 그게 집행이 됐는데 물론 이제 시의회에서도 또 뭐 그런 걸 잘 찍지 못하신 뭐 소리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분명하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서로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 감정평가를 했던 그거하고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무료급식 내지는 공유주방하고는 별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엄사면 경로식당 처음에 공유주방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두 번째 경로식당으로 올라온 거 아시죠? 그런데 평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주방 30평, 경로식당 30평입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평수가 몇 평 나온다고 보고 지금 받으셨어요? 보고받기 54평입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것이 문방구 자리가 40평, 뒤에 있는 게 20평인데 합해서 60평으로 처음에 알고 있는데 실제 뭐 이제 공유 공간 빼고 하면 54평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럼 54평 가지고서 우리 공사자들이 혹시 실 공간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 저희들이 이제 운영의 묘이니까 그거를 이제 실게 설계할 때 54평이면 상당 크기입니다. 저는 본 의원은 식당을 직접 운영을 해본 사람입니다. 평수가 작습니다.
하다못해 창고 하나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좋은 자리 있으면은 부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부서장에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고 아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왜냐면 봉사자들이 와서 주차하기 좋고, 주차장 거기 몇 대인지 아시죠? 주차장도 거기 건물에는 지금 이제 법정은 9대로 알고 있고요. 혹시 차 몰고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가 보셨어요? 네. 몇 번 저는 그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그 12대 지금 그 주차장 그려져 있고 앞에 우리 부의장님도 다녀가셨잖아요. 성당에 거기 뭐 30대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그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봤습니다. 절대 안 적정합니다.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오후에도 가보고 오전에도 가보고 12시 넘어서는 기본적으로 9대에서 11대까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봉사자들이 한두 번만 오시겠어요? 차 끌고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식사를 하러 오시는 어르신들도 밑에서 살든지 이쪽 금암 쪽에서 계신 분들이 걸어오시겠어요? 그럼 우리 역으로 우리 부장님께서는 공유 우리 경로 이제 가칭 경로 식당인데 경로 식당을 통해서 그럼 이것부터 좀 우리가 같이 물론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민들도 어차피 아셔야 되니까 공유 주방을 우리 제가 작년에 올렸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삭감을 하셨고 저희들 그래서 왜 그걸 그러면 또 그걸 꼼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경로 식당이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 공유 주방도 나머지 4개 단체를 빼고 11개 단체는 다 원하는 사항이라서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우리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거를 경로 식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화목이 지금 계룡 장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월수금은 우리 경로 식당을 만들어서 하고 그 쓰지 않는 화목을 공유 주방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꼼새로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진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뭐 우리 부장님 저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혹시 곡해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제가 밝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감사를 한번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건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시민들께 사실을 알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뭐 위에 행정감사도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할 거고요. 대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시민의 복리, 행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인연과 정파를 떠나서 같이 이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입니다. 저도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주방, 무료급식소를 반대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진짜 장소가 우리 어르신들이 오기 좋고 봉사자들이 가서 주차하기 좋고 일하기 좋고 우리 봉사자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이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할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왔는데 차 대기 힘들고 옷 환복할 장소도 없고 그러면 그 봉사자들이 거기에 봉사하러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심도 있게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접근성, 그 다음에 활용성, 그 다음에 주차 공간의 그 여유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우리 재검토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분명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한번
우리 시장님께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립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검토는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도 저희 좋은 방, 좋은 나은 곳을 이렇게 그럼 그걸 재검토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조건부 아니 승인을 그럼 재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꼭 그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우리 용어의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이제 의해서 의결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장소를 한 번 더 우리가 알아보자. 그 재검토라는 거 의미하고. 그러니까 장소를 알아보고서 합당한 그렇죠. 장소 우리 그럼 혹시 더 한번 생각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봉사 단체들하고 공청회 한번 하시죠. 해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요. 저희가 오늘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고 나머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때 조건을 거는 걸 거기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이 주객의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경로식당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 부장께서는 자꾸만 여기 공유주방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저도 경로식당을 아니 그러니까 경로식당 맞습니다. 경로식당 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차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복지관 가보시면 거기하고 지금 삼진 아파트 다 무게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복지관에 가는 분들이 한 30, 40분밖에 안 계세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계룡 장로교에 오시는 분들도 그 인원도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야말로 걸어서 보험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일단 마무리를 하자고요, 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그럼 정확하게 짚어요. 아니 그래 저는 짚을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거를 우리 경로식당에 관련된 사항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지금 저도 경로식당에 포커스 맞춥니다. 그래서 주차하기 좋고 봉사자들이 오기 좋고 식수인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아니 공유주방하고 경로식당하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주차 공간이 많아야 됩니까? 그건 공유주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유주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경로식당이 문제라니까. 경로식당 공유주방 두 개 다 똑같은 요건이죠. 아니죠.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경로식당입니다. 경로식당에 오는데 물론 거기 우리 이것은 앞으로 이제 경로식당에 오시던 분들이 그 안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 아닙니까? 봉사자도 있지만 거기는 인력을 채용해서 할 겁니다. 그럼 인력 채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차 낼 때가 넉넉합니까? 그 정도 넉넉하죠. 9대가요? 네. 9대가 법정 대수는 9대입니다. 12대 그려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법정 대수를 보셔야지 왜 그 현재 돼 있는 12대를 보셔야지 법정 대수가 아니죠.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대수가 정확히 대수입니다. 왜? 가보셨죠? 그려져 있는 12대입니다. 뒤에다 바짝바짝 4대를 더 됩니다. 그럼 차 빼도 박도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아니죠. 아니 될 수 있는 우리 소형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셔야죠. 현실적으로. 아니 하여튼간에 이거는 시간으로 이제 나 그러면 저희하고 부의장님 저하고 1대1로 별도로 한번 토의하세요. 예, 그렇죠. 저 다 좋고요. 저 이청환 이게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신 의장님 예, 하나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그 공무원들도 다 잘 알아들었고 우리 의원들도 다 이해했을 겁니다. 교수만이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고 한 가지 요거를 좀 좀 정리 쪽으로 해주시면 그렇게 정리를 이렇게 부의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제안사항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어찌 보면 공유 주방과 관련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정로 식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식당으로 가시겠습니다. 저도 식당으로 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주차 대수나 접근성이나 이런 거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 건물을 고집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 뭐 지금 고집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세 가지 검토해서 자체도 검토해서 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도 그렇게 올린 거죠. 그래서
그 건물로만 한정돼서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아까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고 그거를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혜 소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만 한 군데만 검토했다면 문제가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으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공유주방단에서 올라왔던 서류 한번 보여드릴까요? 2조 들고이 그 무슨 교회인가 그렇죠. 세 군데 넣었죠. 그렇죠.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놓으셨는지 모르시죠? 시장님이 하셔야 할 일, 공유주방 들어갈 장소 지정. 사회복지과 결제 서류, 내부 결제 서류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는 본 의원이 공유식당을 생각할 통해서 때는 공유주방을 같이 쓰자는 그런 의미로 한 거지 공유주방이 핵심이 아니니까요. 그때는 공유주방이 핵심이었잖아요. 저번에는. 작년도지 작년도. 그러니까요. 근데 공유주방이 거기다 하니까 무료급식소로 딱 올라오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신다는 자체는 국회의 소지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다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 아까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님 한 번 더 상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솔한 대화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청환 의원님, 이용우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